명절이 다가오면 많은 부모들은 자식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정순자 씨에게는 그 명절이 점점 무의미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70대 중반에 접어든 순자 씨는 남편을 잃고 홀로 된 지 벌써 10년이 되었습니다. 결혼한 세 자식들이 있었지만 명절마다 그들과 함께하는 날은 갈수록 드물어졌습니다. 40년 넘게 이어온 명절의 전통은 그녀에게 큰 의미였습니다. 매년 설날과 추석이 되면 자식들과 손주들이 모여와 함께 차례를 지내고 식사를 하며 웃고 떠들었던 그 시절이 그리웠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순자 씨 혼자서 명절 음식을 준비했지만 힘들어도 고단함을 느끼지 못할 만큼 가족의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떠나고 자식들이 결혼하면서 그 명절의 의미는 조금씩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명절마다 자식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점점 집을 찾지 않았고 찾아오더라도 명절 분위기는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이 모인 자리에서 서로의 눈치를 보며 짧게 머물다 돌아가는 모습이 순자 씨의 마음을 더욱 서글프게 만들었습니다. 첫째 아들 준호는 5년 전에 결혼했습니다. 처음 몇 년간은 명절이면 아내 혜영 씨와 함께 집에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혜영 씨는 점차 시댁에 오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댁에 가면 음식 준비와 뒷정리를 돕느라 쉴 틈이 없고 혜영 씨는 항상 명절만 다가오면 시댁 일이 더 많다며 피곤함을 호소했습니다. 준호는 처음에는 아내의 말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결혼 후 첫 명절, 혜영 씨는 어색하게 전을 부치며 시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어머니, 매번 명절 준비하시는 거 정말 대단해요. 저희 친정엄마도 명절마다 고생하셨어요. 저는 그런 생활 너무 힘들어서 다시는 하고 싶지 않아요. 순자 씨는 그 말에 살짝 미소를 지었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이 아이도 명절을 힘들어하는구나. 혜영 씨는 시간이 지날수록 명절에 대한 부담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준호야, 이번 명절엔 그냥 우리끼리 지내면 안 될까? 매번 시댁에 가서 전 부치고 설거지하느라 하루가 다 가버려. 우리도 좀 쉴 시간이 필요해. 준호는 아내의 피로를 이해하면서도 부모님을 홀로 두고 명절을 보내는 것에 대한 죄책감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혜영아, 엄마가 얼마나 우리를 기다리시는지 너도 알잖아. 한 번쯤은 참을 수 없겠어? 준호의 부탁에 혜영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준호야, 내 마음은 이해해. 근데 나도 나름대로 힘들어. 시댁에 가면 내가 너무 힘들어 보여서 내가 눈치 보면서 같이 힘들어하는 것도 싫고. 결국 몇 해 전부터 혜영 씨는 시댁에 오지 않았고 준호는 혼자 내려와 명절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뜸해졌습니다. 사업이 바쁘다며 명절에도 집에 내려오지 않는 경우가 더 잦아졌습니다. 순자 씨는 그런 아들이 점점 더 서운하게 느껴졌습니다. 둘째 딸 민정은 남편과 함께 서울에서 살았습니다. 민정은 처음부터 시댁에만 명절을 보내는 것이 불공평하다며 결혼 후에는 시댁보다는 남편의 부모님을 먼저 챙기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어느 해 추석, 민정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이번 추석에는 저희 시댁에 가야 할 것 같아요. 남편이 자꾸 우리 집 먼저 가는 게 불편하다 하네요. 그래도 엄마가 이해해 주실 거죠? 순자 씨는 서운한 마음을 애써 억누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너희 시댁도 챙겨야지. 엄마는 괜찮으니까 신경 쓰지 마라.
그러나 전화를 끊고 나서 그녀는 혼잣말을 내뱉었습니다. 정말 괜찮은 건지 모르겠다. 민정이 시댁에서 명절을 보내는 횟수가 늘어날수록 순자 씨의 집에는 그녀가 오지 않는 명절이 더 많아졌습니다. 셋째 아들 동호는 결혼한 지 2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아내와 함께하는 시간이 더 중요하다며 명절마다 해외여행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동호는 어느 날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이번 명절에는 저희 둘이 유럽으로 여행 가려고 해요. 기회가 잘 맞아서 예약했어요. 순자 씨는 잠시 침묵하다가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젊었을 때 여행도 다니고 해야지. 다녀와라. 그러나 전화를 끊은 후 순자 씨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식들이 모두 멀어지는 것 같아 더 이상 그들과 가까워질 수 없다는 현실이 그녀의 가슴을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순자 씨는 자식들의 명절 방문을 더 이상 기대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들의 바쁜 생활을 이해하려 했지만 명절마다 홀로 남겨지는 상황이 반복될수록 그녀의 마음은 점점 더 공허해졌습니다. 명절이 되면 손수전을 부치고 차례 음식을 준비하며 자식들이 오기를 기다렸던 그 긴 세월 동안 쌓인 외로움이 더는 견딜 수 없을 만큼 커져 있었습니다. 이제는 자식들이 오지 않아도 괜찮다고 스스로를 달래며 그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기로 했습니다. 어느 추석, 순자 씨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자식들에게 명절에 오라는 말을 하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자식들이 오지 않는 명절을 겪으며 그녀는 더 이상 그들에게 기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명절 당일, 순자 씨는 혼자서도 차례 준비를 했습니다. 거실에는 아무도 없었고 예전처럼 북적거리는 가족들의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차례상을 차리고 나서도 그녀는 허전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손에 묻은 기름을 닦아내며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자식들이 이제는 오지도 않는데. 첫 명절에 아무런 연락도 없자 준호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이번 추석에 왜 연락 안 하셨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순자 씨는 한동안 말없이 있었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너희도 이제 가정이 있으니 더 이상 신경 쓰지 말고 너희 가정에 집중해라. 엄마도 이제 혼자 지내는 게 편하더라. 준호는 당황했습니다. 엄마,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그래도 우리가 찾아뵙는 게 맞잖아요. 엄마 혼자 보내는 명절이 얼마나 외롭겠어요. 순자 씨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외롭긴 하지만 이제는 그 외로움이 더 익숙해졌어. 오히려 너희가 와서 바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는 게 더 힘들다. 너희끼리 잘 살면 그걸로 됐다. 그날 이후로 자식들과의 연락은 서서히 끊어졌습니다. 명절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그들은 이랬지요. 어머니를 찾는 일이 점점 줄어들었고 명절은 더 이상 가족들이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시간이 아닌 서로의 불편함과 부담을 확인하는 날로 변해갔습니다. 추석날이 되자 순자 씨는 홀로 전을 부쳤습니다. 집안은 적막했고 예전처럼 왁자지껄한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음식을 차리면서도 더 이상 자식들이 찾아오길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례상을 차린 후 조용히 차례를 지내고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남은 음식을 정리하면서도 그녀는 여전히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식들이 더 이상 명절에 오지 않아도 그녀는 이제 서운함을 느끼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에는 오히려 차분함이 자리 잡았습니다. 순자 씨는 그렇게 차례를 마치고 조용히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텅 빈 집안은 그녀의 외로움을 더 크게 증폭시키는 듯 했습니다. 예전에는 명절을 기다리는 설렘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 설렘이 서서히 무너져 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홀로 소파에 앉아 거실을 둘러보았습니다. 벽에는 자식들과 함께했던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고 한쪽에는 남편의 유품이 고요히 놓여 있었습니다. 이제는 나 혼자만 남았구나. 그녀는 혼잣말을 하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그때 둘째 딸 민정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민정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밝았지만 어딘가 미안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엄마, 추석에 못 가서 죄송해요. 시댁에서도 일이 많아서. 남편이 이번엔 우리 시댁에 먼저 가자고 해서. 순자 씨는 그 말을 들으며 속으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매번 비슷한 변명과 핑계들이 반복되었지만 이번엔 더 이상 서운한 마음을 드러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시댁도 챙겨야지. 신경 쓰지 마라. 엄마는 혼자서도 잘 지내니까 걱정 말고. 민정은 어머니의 대답에 안심한 듯 말했습니다. 엄마, 다음 명절엔 꼭 갈게요. 이번엔 정말 어쩔 수 없었어요. 순자 씨는 잠시 멍하니 전화기를 바라보다가 다시 전화를 끊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 말을 듣고 조금은 기대했겠지만 이제는 더 이상 기대조차 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자식들이 찾아오기를 바라지 않기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그렇게 명절이 지나갔고 순자 씨는 이제 더 이상 자식들에게 기대하지 않는 삶에 익숙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매년 명절이 다가올 때마다 홀로 준비하던 음식도 이제는 간소해졌습니다. 자식들이 오지 않으니 더 이상 많은 음식을 할 필요도 없었고 차례상도 최소한으로 준비해 조용히 차례를 지내고는 그만이었습니다. 몇 주 후 셋째 아들 동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잘 지내세요? 이번에 유럽 여행 잘 다녀왔어요. 사진도 많이 찍었으니까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동호의 목소리는 밝았지만 순자 씨는 그 말이 오히려 더 서글프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한동안 대답하지 않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잘 다녀왔구나. 이제 젊었을 때 많이 다녀야지. 나중에 사진 보여주면 좋겠네. 동호는 어머니의 차분한 반응에 당황했는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에게서 서운함을 들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오히려 무덤덤한 반응이 더 큰 죄책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엄마, 다음엔 꼭 찾아뵐게요. 이번엔 여행 계획이 먼저 있었던 것뿐이에요. 순자 씨는 이미 그 약속이 공허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아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 동호야. 너희들 잘 지내는 게 중요하지. 엄마는 괜찮으니까 신경 쓰지 말고 너희끼리 행복하게 잘 살아. 동호는 어머니의 말에 아무런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어색한 침묵이 전화기 너머로 이어졌을 뿐이었습니다. 결국 통화는 간단한 인사로 끝났습니다. 그날 밤 순자 씨는 홀로 집안을 돌아다니며 남은 음식을 정리했습니다. 한쪽에 쌓여있는 빈 그릇들을 보며 자식들이 찾아오지 않는 명절이 이제는 더 이상 낯설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법을 배웠고
그 외로움에도 점차 익숙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익숙함이 편안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자식들이 그리웠고 함께 웃고 떠들었던 그 시간이 떠올라 가끔씩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자식들에게 의지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가정이 있고 각자의 삶이 있으니 자신도 그들의 삶의 짐이 되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렀습니다. 자식들과의 연락은 점점 줄어들었고 명절이 다가와도 이제는 서로 연락을 주고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서운함이 컸지만 순자 씨는 점차 그것에 익숙해졌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식들이 오지 않아도 혼자서 모든 것을 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첫째 아들 준호가 오랜만에 집을 찾아왔습니다. 엄마, 오랜만이에요. 이번에 일이 좀 한가해져서 들렀어요. 준호는 환하게 웃으며 어머니를 맞았지만 순자 씨는 그 웃음에 무언가 서글픔이 배어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 오랜만이네. 순자 씨는 미소를 지으며 아들을 맞았지만 예전만큼 따뜻한 감정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둘은 오랜만에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식사 자리에서도 더 이상 예전처럼 다정한 대화가 오가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자주 휴대폰을 확인하며 일 때문에 바쁘다며 조용히 식사를 마쳤고 순자 씨는 그저 묵묵히 그를 지켜보았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준호는 서둘러 집을 나서며 말했습니다. 엄마, 다음에 또 올게요. 이번엔 시간이 너무 없어서 오래 못 있었어요. 순자 씨는 그 말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멀어져 가는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순자 씨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나 혼자만 남았구나. 그녀는 자식들과의 관계가 점점 희미해져 가는 것을 느끼면서도 그것을 더 이상 되돌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이 오지 않더라도 그녀는 그저 혼자서 그 시간을 보내며 자신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순자 씨는 또 한 번의 명절을 홀로 맞이했습니다. 이번 사연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명절은 많은 사람들에게 가족과 함께하는 따뜻한 시간으로 기억되지만 오늘의 이야기는 그와는 조금 다른 현실을 보여줍니다. 명절마다 자식들을 기다리며 외롭게 혼자 보내는 부모님의 이야기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특히 자식들이 결혼하고 나면 각자의 가정에 더 집중하게 되고 부모님과의 시간이 점차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혹은 시댁과 친정을 챙기는 일이 불공평하게 느껴지기도 하면서 부모님 댁에 방문하는 횟수는 점점 줄어들고 부모님은 그 빈자리를 더 크게 느끼게 됩니다. 명절이라는 시간이 이제는 가족을 모두 모이게 하는 기쁨의 날이 아닌 서로 부담과 불편함을 느끼는 시간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세대 간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죠. 부모 세대는 여전히 명절이 되면 자식들이 모여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기대하지만 젊은 세대는 명절을 오히려 부담스러운 시간으로 느끼기도 합니다. 서로의 기대와 현실 사이의 간극이 커지면서 갈등이 생기고 그 갈등은 종종 명절을 힘들게 만들곤 합니다. 실제로 최근 명절 문화가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대가족이 모두 모여 차례를 지내고 함께 음식을 나누는 모습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에게 명절은 긴 연휴를 이용해 여행을 가거나 휴식을 취하는 시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가족이 함께하는 전통적인 명절의 의미는 희미해지고 각자의 방식으로 시간을 보내는 명절이 점점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명절의 풍습과 의미는 변하고 있지만 그 속에서 부모님이 느끼는 외로움과 자식들의 갈등은 여전히 크고 깊습니다. 부모님 세대는 오랜 시간 동안 자식들을 위해 희생해왔고 그만큼 명절에 자식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큰 기쁨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이제 자신의 가정과 삶을 꾸리면서 부모님과 함께하는 시간보다 자신들의 휴식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부모님과 자식들 모두가 조금 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부모님은 자식들의 바쁜 삶을 이해하고 자식들은 부모님의 외로움을 조금 더 보듬어 줄 수 있다면 명절은 조금 더 따뜻한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명절 여러분은 어떻게 보내셨나요? 가족들과의 시간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때로는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이어진 소중한 인연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함께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소중한 명절을 맞이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글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생은 혼자서 가는 길. 나이가 들면 들수록 꽃 같은 인품의 향기를 지니고 넉넉한 마음으로 살게 하소 늙어가더라도 지난 세월에. 너무 애착하지 말고 언제나 청춘의 봄날로 의욕이 솟아 활기가 넘치는 인생을 젊게 살아가게 하소서. 우러난 욕심 모두 몰아내고 언제나 스스로 평온한 마음 지니며 지난 세월을 모두 즐겁게 안아 자기 인생을 사랑하며 살게 하소서. 지나간 과거는 모두 아름답게 여기고 앞으로 오는 미래의 시간표마다 아름다운 행복의 꿈을 그려놓고 매일 동그라미 치며 사는 삶으로 인생의 즐거움이 넘치게 하소서. 아침마다 거울을 보면 한 줄씩 그어지는 주름살 나이가 들어 인생의 경륜으로 남을 때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살아가며 마음의 부자로 여기며 살게 하소서. 자신이 살아오면서 남긴 징표를 고이 접어 감사한 마음을 안고 나머지 삶도 더 아름다운 마음 지니며 큰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인생이란 결국 혼자서 가는 길, 살아온 날들이 너무 많아. 더 오랜 경륜이 쌓인 그 무게 노여워도 노여움 없이 무조건 마음으로 모두 나누어줘. 아무것도 마음에 지닌 것 없이 자연스런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 백조가 너무나도 평온하게 논이는 이 세상에서 가장 푸르고 잔잔한 마음의 호수 하나 가슴에 만들어 놓고 언제나 기도하는 마음에서 우러난 근심 없는 시간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그게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게 하소서. 이젠 나 스스로를 사랑해야 한다. 우리는 이 세상에 올 때 혼자였다. 갈 때도 동반자가 있을 리가 없다. 사람으로 사는 것은 필경 외로운 일일 것이다. 고독을 즐기다가 새로운 인생을 만난 사람도 있고 오랜 동행의 종지부를 찍은 사람도 있다. 내 삶의 가치는 결코 타인에 의해 타인이 만들어 놓은 상황에 의해 매겨지는 것이 아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내가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우리는 다른 이들과 함께 있을 때 맡겨진 대역을 충실하게 연기한다.
늘 정해진 각본대로 따라하는 훈련이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잃어버리게 만든다. 당연히 스스로를 솔직하게 대면하지 못하는 사람이 생기기도 하고, 자기 자신을 평가하고 투자하는 데 철저히 인색했다. 혼자인 사람은 가장 자유로운 사람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의 배역에 익숙해져 있는 터라 이런 자유를 마주하게 되면 오히려 충격에 빠진다. 그래서 상당수의 사람들이 혼자라는 사실을 참을 수 없어 한다. 혼자는 곧 외로우며 공허하고 단정짓고 착각 속에 빠진다. 하지만 사람은 모두 자신의 길을 당당히 걸어가야 한다. 이젠 자식도 배우자도 일상의 삶에서 잠시 내려놓고 그들만큼이나 사랑한 열정을 오래 잊고 지냈던 나 자신과의 사랑을 위해 사용해 보기로 하자. 이젠 나 스스로를 사랑해야 한다. 내가 나를 사랑해주지 않으면 누가 날 나만큼 사랑해줄까? 최근에 혼자만의 시간을 누려본 기억이 있는가? 혼자서 여행을 가본 적이 있는가? 스스로 고독한 여행자가 되어보자. 한밤중 덜컹거리며 달리는 기차에 앉아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불빛을 바라보자. 고독은 생각을 풍성하게 키우고 그 차원을 높여준다. 많은 생각이 부담스러운가? 생각이 많은 것은 좋은 일이다. 그것을 조용히 음미할 때 우리의 영혼은 성장한다. 열심히 가정을 지키면서 살아온 나 자신을 마음껏 칭찬하자. 열심히 일하면서 지나온 내 삶을 한껏 사랑하자. 정성껏 마음 주고 걸음 좋은 내 이웃들을 중심으로 사랑하며 칭찬하자. 이젠 이만하면 쉴 자격 충분하니 더 이상 달려가지 못하더라도 달래고 추스릴 시간을 주자. 수고했다. 애썼다. 육신이 너덜너덜해질 만큼 약해진 나 자신에게 위로와 칭찬과 용기를 보내주자. 욕심부리고 때를 쓰고 푼 나 자신조차 따스하게 보듬으며 이해해주자. 잠시 거울 속에 내 얼굴을 정면으로 쳐다보자. 노화를 느낀 언젠가부터 자세히 보기 싫어진 내 얼굴이지만 오늘은 거울 속에 내 얼굴을 정면으로 뚫어져라 바라보자.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사진의 내 얼굴을 생각하며 구석구석 찬찬히 현재의 내 모습을 바라보자. 저렇게 늙어가는구나. 나는 우울하고 안쓰러운 마음이 들 것이다. 그 얼굴에는 굴곡의 세월과 기쁨, 서러움의 시간이 묻어 있고 사랑과 이별과 망각의 시간들이 묻어 있다. 내 얼굴이지만 수많은 세월 동안 진지한 대화 한 번 없이 남의 물건처럼 방치해둔 내 모습이다. 언제 이렇게 수많은 주름살이 얼굴을 도배했을까? 언제 이렇게 떨어진 꽃잎의 색깔처럼 피부는 갈색 침전이 되었을까? 한때는 거울 속에 저 얼굴에도 신혼의 싱그러움이 있었다. 애들 초등학교 입학식 때 희망에 찬 젊은 부모의 기계가 있었을 것이다. 경제적 궁핍함에 힘든 세월 속에서도 꿋꿋이 웃음을 잃지 않던 얼굴이었고 애들의 교육 문제로 일희일비하던 극성스런 부모의 얼굴이었다. 갑자기 먼 길 떠나는 부모님과의 영원한 이별을 회한의 눈물로 보내드린 얼굴이었고 지금은 당시 부모님의 얼굴로 쓸쓸히 거울 속에 있다. 낯설게 변해버린 굳은 무표정의 얼굴에게 이젠 진정으로 좋은 표정을 선물해주자. 지난 세월 근심과 걱정 속에서 찌들어간 내 얼굴에게 앞으로는 웃음과 희망을 전해주고 더 이상 주름살은 남겨주지 않도록 노력하자.
열심히 살아온 내 얼굴에게 그동안 너무 고마웠다고 말해주자. 수십 년을 동고동락해준 내 얼굴에게. 지구상에 오직 하나뿐인 내 얼굴에게. 남은 시간은 우리들만을 위해 바치겠노라고 약속하자. 생각은 말이 되고 말은 행동이 되며 행동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삶의 변화를 준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진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남들 또한 나를 사랑해주지 않을 것이다. 첫 번째, 내가 제일 좋아했던 취미 생활을 시작하자. 두 번째, 내가 진짜 가보고 싶은 여행지로 훌쩍 떠나자. 세 번째, 신발은 지금까지 신었던 가격보다 좀 비싼 걸로 투자하자. 네 번째,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친구에게 당장 전화해보자. 다섯 번째, 아직 용서해주지 않았던 사람이 있다면 가슴을 열고 용서해주자. 그러면 내가 편해진다. 여섯 번째, 거리가 멀더라도 맛집으로 이름난 식당을 찾아 나 자신에게 음식 선물을 해주자. 일곱 번째,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고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외치자. 이 글을 읽은 모든 사람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던 지금 당장부터 행복했으면 한다. 거울 속의 낯선 나를 이젠 진정 사랑하는 대상으로 친하게 지내며 먼 훗날 영원한 안식 여행을 떠날 때 너와 나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먼저 내 얼굴을 사랑해라고 말하고 바로 행동을 했으면 합니다. 나를 없인 여기지 말고 위대하고 또 위대한 소중하고 귀한 사람이 당신임을 잊지 말고 살았으면 합니다. 나는 지구상 하나뿐인 내 얼굴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한평생 희노애락을 같이 경험하며 살아온 얼굴이니까요. 이제는 늦기 전에 인생을 즐겨라. 아주 오래 살 것처럼 행동하면 어리석다. 걷지도 못할 때까지 기다리다가 인생을 후회하지 말고 몸이 허락하는 한 가보고 싶은 곳 여행하라. 혹시 병 들더라도 겁먹거나 걱정하지 마라.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누구에게나 오는 것 아닌가. 몸은 의사에게 맡기고 목숨은 하늘에 맡기고 마음은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자식들이나 손자에 관한 일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기만 하고 입은 꼭 다무셔라. 자신이 자신을 최고로 여기고 자신을 대접하며 살다가 생로병사에 순응하며 살자. 머물듯 가는 것이 세월인 것을